2020학년도 9월 고1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항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1번부터 15번 화법과 작문 그리고 문법에 해당하는 문항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화면에 본문과 문항을 보여주면서 설명과 필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시험지를 옆에 두고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들으셔야 도움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문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시험지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항을 확인하면서 어떤 단어 유형이 출제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이번에 출제가 되는 단어 유형은 총 4가지인데요. 화법에서 강연과 토의, 그리고 작문에서 신문기사와 건의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짜임새 있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은 11번부터 15번까지를 보면서 문법 영역, 어느 영역에서 출제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비문학은 솔직히 봐도 어떤 영역에서 출제가 되었다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난이도 파악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비문학은 빠르게 경제지문인지 인문지문인지 정도만 파악을 하고 넘어가는 편이고요. 문학에서 어떤 작품들이 출제가 되었는지를 제목만 보면서 좀 파악을 먼저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먼저 이번에 어떤 담화 유형이 출제가 되었다. 어떤 문학 작품이 출제가 되었다. 문법에서 어떤 영역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빠르게 훑은 다음에 문항 풀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이제 제가 시간 배분을 하기가 좀 쉽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연습하실 때는 그렇게 먼저 파악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강연 먼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요. 여러분 강연과 발표가 가장 출제가 많이 됩니다. 분석을 해보시면은 기출문제 분석을 저는 이제 실제로 해보았는데요. 몇 년치를 누적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강연 또는 발표가 가장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이유는 저는 2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대학 진학 시 가장 많이 접하는 담화 유형이다. 가장 많이 접하는 담화 유형이 발표 또는 강연이기 때문에 이게 출제가 가장 많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번째 이유는 언어 표현 전략, 그 다음 2번째 비언어 또는 이제 준언어 표현 전략, 그 다음에 보조자료 활용 전략, 이 3가지를 전부 다 살필 수 있는 담화 유형이 강연 그리고 발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을 출제하기에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보통 발표나 강연이 출제될 경우에는 3문항을 출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되는 화법과 작문 영역에서 가장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강연과 발표의 차이를 저는 이 부분이라고 봐요. 강연은 여러분들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여러분들이 청자가 될 확률이 높은 담화 유형입니다. 발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대학에 진학했었을 때 화자 또는 청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죠. 친구들이 발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청자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 발표를 해야 하니까 화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뒤에 나오는 비문학 지문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언뜻 보면은 지금 화법이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듣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형태, 지문 형태로 주고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풀어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비문학 지문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문학 지문의 경우에는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이론적으로도 어려운 내용이 많이 실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물어보게 되냐면 내용 전개 방식도 많이 묻지만 내용 확인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출제를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러나 합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비문학 지문처럼 줄글러 준다 하더라도 출제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다라고 볼 수 있냐면요. 말하기 방식, 말하기 전략 부분에 출제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청자 입장에서 듣기 태도 또는 듣기 전략,
부분이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화법 부분에서 이제 내용 확인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청자가 들은 내용이다. 청자가 한 메모인데 요게 잘 되었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화자가 말한 것 중에 맞는 걸 골라봐라. 내용 확인 문제를 그렇게 출제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에 필기를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가 어떤 게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하는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처럼 생겼다. 흘러가는 길이가 2에서 3척이다.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말일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질문이 나올 경우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질문이 나왔을 경우에 표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화법 지문이든 장문 지문이든 비문학 지문이든 질문을 활용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 전략이 될 수도 있고 글쓰기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 전개 방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는 물음표에 동그라미를 하는 방식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메모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따옴표가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용이라고도 메모를 해둔 상황입니다. 바로 하늘을 관찰하여 표현한 말로 하늘을 관찰하여 표현한 말이라고 하네요. 승정원 일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해서 문헌 자료임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시험지에 문헌 자료라고 필기를 해 놓았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날씨 기록도 상세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날씨 기록도 표시를 따로 했어요. 왜냐면 어떤 내용들이 실려 있는지를 하나하나 표시를 해놔야 되고요. 지금 날씨 기록 뒤에는 도라고 하는 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실려있는 내용이 한 가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밑줄을 치어놓은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날씨로 본 승정원 일기의 활용 가치에 대해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활용 가치 부분에 좀 중요하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발표 주제를 밝히면서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도 말하기 전략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메모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조선시대의 왕명의 출납을 맡으면서 비서실의 기능을 했던 승정원에서 지급한 문서와 사건을 일자별로 기록한 책입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장을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이 없나, 출납 이런 단어를 외우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분명히 내용 확인 부분은 출제의 초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정의가 사용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 뜻풀이가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표시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고1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이기 때문에 정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정의해야 되는 개념어가 있어요. A라고 하는 개념어가 있을 때 이것이 포함이 되는 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이 종 안에서 이 A가 갖는 특별한 특징을 나타내는 부분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뜻풀이를 해주는 것을 정의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시를 하나 써드려보면요. 사람은 언어를 사용하는 뒤에 물건이다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 동물이다 라가 나오겠죠. 이렇게 적어놓고 보시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하느냐? 동물에 속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에 속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종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동물에 속하는 것들 중에서 사람이 가지는 특수성, 그것이 종차인데요. 언어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만의 고유한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정의예요. 그러면 왜 정의가 나왔을 때 꼭 표시를 해놔야 되냐면요. 이게 비문학에서도 정의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정의를 썼다 안 썼다가 보통 출제가 됩니다. 선택지로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의가 나오면 반드시 100% 메모를 해라 라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의 뜻풀이, 개념풀이가 나올 경우에는 정의라고 메모를 하시고 동그라미까지 쳐두시기 바랍니다. 원래 조선 건국 초부터 작성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상당 부분이 불타버리고
인조 이후의 기록만 전하는데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내용 부분이 출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다 라고 메모를 해드릴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작성은 조선 건국 초부터다 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상당 부분이 불타버렸다 라고 나와 있죠. 인조 이후에 기록만 전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기 기록부터 전해진다 와 같은 내용이 선택지에 나오면 이 내용은 틀렸다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용 확인에서 이거 완전 꿀팁인데요. 내용 확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부분. 상식에서 벗어나는 부분. 상식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비교급이 있는 거. 비교급이 있는 단어이거나 아니면은 반대어가 있는 단어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 반대어나 비교 단어, 상대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선택지를 만들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체크를 해놔야 되고요. 비슷하게 어떤 방향성이 있는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식에서 벗어나는 부분과 비교급이 있는 단어 또는 반대어가 있는 단어, 방향성이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꼭 해두셔야 된다. 이런 부분이 내용 부분에서 출제가 잘 된다라고 하는 팁 하나 전해드리고 합니다. 자, 그 다음 1623년부터 1910년까지 288년간 쓰인 것으로 총 3243책에 이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숫자 가지고는 장난 안 쳐요. 숫자 가지고는 보통 장난 안 치기 때문에 이런 숫자에 너무 집중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문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로 장난은 잘 안 칩니다. 승정원 일기는 288년 동안의 날씨를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시면은 내용 부분에서 저 같으면 출제를 하겠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여러분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이어리를 쓰거나 일기를 쓰더라도 하루도 빠짐없이 쓰기는 어렵죠. 그럼 이런 것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보통에서 벗어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줄글을 집중해서 읽다 보면은 대충 읽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 나중에는 다시 읽기 귀찮아가지고 상식에 기대서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잘 틀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 기록이 매우 상세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그럼 저는 이런 부분 체크하고 뭐라고 메모를 해두느냐. 이런 부분에 메모를 꼭 이렇게 해둡니다. 뭐라고 해두느냐. 보조자료 라고 쓰고 어떤 감각을 활용했는지도 써놔요. 시각이면 시각, 청각이면 청각, 시청각이면 시청각, 영상 같은 경우에 시청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꼭 써둡니다. 승정원 일기 중 일기의 앞부분 사진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제가 시각이라고 먼저 쓰긴 했는데요. 사진들이기 때문에 시각적 자료다라는 것이죠. 청은 맑은 날, 음은 흐린 날을 의미하며 눈과 비, 안개 등도 따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맑았다가 흐려졌다는 등 날씨의 변화까지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도 내용 부분에서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상이 기록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라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세밀한 부분을 썼다 안 썼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선택지 만들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강조점이죠. 강조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말하는 사람, 지금 줄글로 나와 있긴 하지만 말하는 사람이 훨씬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라는 힌트를 줬기 때문에 출제 확률은 어디에서부터가 더 높다? 출제 확률은 이 이후가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출제 확률은 이 이후가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영조가 세종 때의 측우기를 복원한 이후 170여 년간 강우력을 측정한 기록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70여 년간 강우력을 측정한 기록을 잘 봐야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두 번째 보조자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조자료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써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다가 쓰도록 할게요. 이 옆에다가 써보시면은 보조 자료라고 쓴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 모르니까 뒷부분을 읽고 쓰시면 좋겠죠. 승정원 일기에 나타난 강우량 기록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비가 가장 적게 오는 미우부터 가장 많이 오는 폭우에 이르기까지 강우량에 따라 8등급을 나누고 시간대별로 강우량을 세밀하게 측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승정원 일기의 어떤 사진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시각이라고 써두면 되겠네요. 다음 화면은 현대 기상 자료와 승정원 일기의 기록을 비교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여러분,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요. 보통 도표 자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도표 자료에는 그래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로 알고 있는 표, 그리고 그래프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세밀하게 출제를 해보자면은 막대 그래프, 선 그래프, 원 그래프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언제 어떤 그래프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수업 시간에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외워두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종류를 만약에 수업 시간에 배운다 라고 하면은 꼭 잘 기억해 두시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비교 그래프를 사용을 했다 라고 하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우선 시간대별 강우량을 보면 하루 중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시간은 새벽 5시경, 가장 적게 오는 시간은 저녁 9시경으로 일치했습니다. 또한 월별 강우량을 비교했을 때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저는 여기다가 표시를 했어요. 시간대별 강우량도 측정을 해놨고, 그 다음에 뒤에 월별 강우량도 측정을 해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연간 강수량 부분까지도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자료들을 제시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은 내용 부분으로 출제가 가능한 부분도 되겠죠. 그래서 시간대별, 월별, 연간 이렇게 구분해서 서술했다,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 전략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대, 월별, 연간이 다 제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적인 측면이 될 겁니다. 월별 강우량을 비교했을 때 6월부터 시작되는 장마 주기는 거의 일치하며 연간 강수량도 평균치는 오는 날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이 이제 출제가 내용적인 측면으로 될 부분인데 큰 차이가 없다라고 먼저 나와 있죠. 그런데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후부터는 뭐가 나올 거냐면은 차이가 나는 부분,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으로 출제하기에 좋은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1880년부터 1900년까지 유독 비가 적게 온 기간이 20년 가까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현대 기상 자료와 승정원 일기의 기록을 비교한 자료를 분석하면 비가 많이 오는 경우는 2에서 3년에 그칠 가능성이 많고 적게 오는 경우 10에서 20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 기상 변화는 수백 년, 수천 년의 주기로 일어나는데 승정원 일기의 정밀하게 측정된 날씨 기록은 앞으로의 이상 기후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부분을 강조했느냐? 뒤에 나온 어떤 앞에 나온 표현을 활용해 보면 뭐가 되겠어요? 위에 첫 문단에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활용 가치를 여기에서 언급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록 유산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과도 연관 있는 사료인 승정원 일기의 가치를 되새겨 보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하여서 제안을 하면서 끝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하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지문이기 때문에 조금 꼼꼼하게 살펴본 면도 있고 강연 발표 부분이 항상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메모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꼼꼼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에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이 다 메모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종이를 보시면서 제가 문항 풀이하는 부분과 대조하면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문항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 문항은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출제를 하고 있다. 2번 위 강연에서 강연자가 자료를 활용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료를 활용한 방식에 대해서 출제를 할 거다. 이 부분은 예측이 가능했던 게 기억, 니은, 디귿 자료 부분에 밑줄까지 쳐져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시면서 문항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3번 보기는 강연 애들은 학생들이 보인 반응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이 보인 반응이네요. 그래서 제가 앞 페이지에서 말을 했다시피 발표나 강연은 화자뿐만이 아니라 청자 부분도 출제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 문항이 청자와 관련된 출제 부분, 그 다음에 1번 문항, 2번 문항이 화자와 관련된 출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걸 먼저 체크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1번은 적절한 것을 찾아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메모만 잘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메모를 상당히 꼼꼼히 하는 편인데요. 저는 보통 본문을 먼저 읽고 문제에 접근을 합니다. 가끔 이제 강사분들 중에서 문제 먼저 읽고 본문을 봐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뭐 할 거예요? 문제 보시면 그 문제 다 기억하시고 글 읽으시는 거예요? 강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 글이 어떤 내용인지를 너희가 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보고 글을 읽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문제 5개, 뭐 3개, 4개, 5개 보통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그거 다 외우고 본문 읽을 수 있는 학생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문이나 꼼꼼하게 읽고 문제 보시면은 똑같아요. 문제 보고 좀 기억이 나서 본문 친근하게 읽나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서 문제가 좀 친숙하게 느껴지나 같은 거 아닌가요? 그랬을 때 본문을 최대한 꼼꼼하게 읽으면요. 다시는 문제 풀 때 본문을 안 읽을 수 있어요. 특히 메모만 꼼꼼하게 하면. 내가 최대한 자세히 메모를 해놨을 것이다. 나는 출제될 포인트를 다 메모해놨다. 이런 확신만 있으시면은 충분히 본문 먼저 읽으셔도 됩니다. 자, 1번 문제로 그걸 증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메모 안 해드린 부분은 다 X를 치시면 돼요. 심지어 선택지 끝까지 안 읽으셔도 됩니다. 1번 비유적 표현 안 나왔죠. 2번 자신의 경험, 화자의 경험 안 나왔죠. 3번 청중이 질문한 적 없고요. 4번 전문가의 말을 인용. 아까 제가 인용은 메모를 해드린 기억이 날 텐데 전문가 아니었고 뭐였냐면 문헌 자료였습니다. 그럼 지금 답은 확정이 됐죠? 5번이 답인데 보시면은 중심 화제가 지닌 가치를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하고 있다. 제가 아까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메모를 해드렸냐면요. 그리고 앞부분에 이 단어가 나와서 제가 이 단어로 메모를 다시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활용 가치라고 메모를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내가 메모를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다시는 이 문제 검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줄이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위 강연에서 강연자가 자료를 활용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시험지를 펼쳐놓고 있어서 이 자료들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사진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강우 자료였고요. 강우 기록 또는 자료였고 그 다음에 3번은 제가 하도 메모를 많이 해드려가지고 기억이 나실 텐데 그래프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1번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는 방식을 사용을 먼저 하실 텐데요. 저는 이 방식 틀렸다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자, 기억, 선택지 1번. 기억이네요. 사진이네. 얘는 괜찮아. 2번, 기억이네. 사진이네. 괜찮아. 니은 보시면은 니은 강우 기록 자료네. 근데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현대? 아니었어. 옛날 거였어.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디귿, 강우량 등급표? 아니, 등급표 아니었는데? 그럼 지금 몇 번을 날리실 수 있냐면 3번, 4번을 벌써 날리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답 확률이 20%에서 몇 프로로 바뀌는 순간? 20%에서 33%로 바뀌는 순간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거르고 접근을 하세요. 다음 1번. 승정원 일기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려면 목차가 나왔어야 됐겠죠. 그래서 얘도 지금 나가리. 날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승정원 일기의 날씨 기록이 상세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억에 날씨가 기록된 부분에 사진을 제시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5번 내려가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승정원 일기에 나타난 기상 기록이 현대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디귿에
승정원 일기의 기록과 현대 기상 자료를 비교한 그래프를 제시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래프는 맞아요. 보이세요? 그래프는 맞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가 틀렸을까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면은 승정원 일기에 나타난 기상 기록이 현대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둘과를 비교하겠다라고 나와 있었죠. 과거와 현재의 날씨를 비교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게 아니에요.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만 비교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몇 번이다? 2번이 훨씬 적절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3번. 3번은 요 보기를 읽으셔야 돼요. 제가 왜 이거는 보기를 읽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보면 제가 막 보기를 안 읽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보기 읽는데 시간을 굉장히 낭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보기 안 읽고도 문제 풀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번만큼은 이 풀이 영상들을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기 보시면은 학생 1, 승정원 일기는 방대한 양인데 어디에 보관되어 있을까? 발표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죠. 강연에서. 강연자에게 질문을 해야겠어. 질문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해야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승정원 일기 번역 작업에 AI가 투입된다는 기사를 봤는데 나의 배경 지식이죠. 배경 지식을 언급해 주고 있네요. 지금 제가 여기에 이렇게 두 줄로 구분을 해 둔 거는요. 얘가 지금 선택지 1개짜리, 얘가 지금 선택지 1개짜리, 얘가 지금 선택지 1개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 선택지를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를 한번 카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생이 조선시대의 기록은 과거의 기록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앞으로의 이상기후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좋았어. 알게 되어 좋았어 부분 보시고 공감이죠. 기뻤어. 그런데 조선시대 기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승정원 일기뿐일까? 라고 질문을 활용하고 있네요. 그럼 질문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얘네 두 개를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조선시대의 기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승정원 일기뿐일까?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의문나는 점을 질문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학생 3, 승정원 일기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던데 얘도 뭐예요? 배경 지식이죠. 지식.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묶어두셔야 되겠어요? 아까 했던 것처럼 지금 배경지식 묶어서 생각을 해두셔야 되겠죠. 예측을 해두셔야 되고 이것은 승정원 일기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해. 자, 가치가 크다 뒷받침이죠. 강연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기후뿐만 아니라 왕명출락과 관련된 일화도 소개했으면 더 흥미로웠을 것 같아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어디를 또 묶을 수가 있냐면요. 자, 왕명출락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했다면 더 흥미로웠을 것 같다. 추가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디에 보관되어 있느냐와 왕명출락과 관련된 부분을 묶어둔다.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준다. 라는 측면에서 좀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선택지가 몇 개가 나올 수가 있냐면요. 학생 1에서 2개, 학생 2에서 2개, 학생 3에서 2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묶일 수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선택지 하나로 공통되는 뭐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학생 1. 학생 1은 강연을 들으며 생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군. 맞는 얘기죠. 지금 요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니까. 학생 2는 강연을 통해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군. 아까 뭐였어요? 알게 되어 좋았어.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공감 이런 단어들을 써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학생 3은 강연을 들으며 강연 내용에서 아쉬웠던 점을 떠올리고 있군. 아까 아쉬운 점 제가 메모를 해놨죠. 저는 메모를 하기 때문에 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강연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고 있군. 배경 지식 써놨죠. 이런 데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강연 내용의 일부를 언급하며 이와 관련된 의문을 제시하고 있군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학생 3에서는 물음표가 있다 없다. 물음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문을 제시해야 하는데 물음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답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 상당히 쉽게 풀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 짜임새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1번부터 3번 문항까지는 상당히 잘 냈다. 특히 추가 자료를 꼭 활용해야 되는 문제를 내서 학생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게 출제를 하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 문제도 문제가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3점짜리 문제로서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항 구성입니다. 다음 이제 합법과 작문이 복합적으로 통합되어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따로 떼서 볼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 지문을 보시면은 약간 배신감 느끼실 텐데 4번에서 7번 가는 마을 축제 부스 운영을 위한 토의이고 나는 학교 신문 기사의 초고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뭐만 가지고 왔냐면 토의 부분만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지 있으니까 한번 미리 살펴보시면은 실제로는 이 가지문만 가지고 몇 번부터 몇 번까지를 풀 수가 있냐면요. 4번부터 6번까지를 모두 풀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지문은 딱 7번에만 해당되는 지문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따로 떼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의 먼저 보시겠습니다. 학생 1. 우리 땡땡 동아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을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어. 저는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둬요. 어떤 부분 체크를 해두냐면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런 부분 체크해둡니다. 혹시나 내용 확인 부분 출제될까봐 이런 부분 체크를 해놔요.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부스를 운영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토의의 핵심, 토의 주제 무엇이다?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부스를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말하기 방식 뭐냐면요. 토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없다 라고 하는 부분 메모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 1은 토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학생이 이번 마을 축제의 주제가 건강한 우리마을 만들기니까 이와 관련된 캠페인 부스를 운영해보면 어떨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마을 축제의 주제 부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엇을 제안했다? 캠페인 부스를 제안했다. 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이가 제안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체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학생 3, 캠페인도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러면은 요 캠페인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반드시 메모를 해두셔야 돼요. 뭐를 메모를 해주셔야 되냐면 학생 2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진짜 그냥 바로 공격을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것들이 모두 다 출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활동은 작년 축제 때 해봤으니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어. 자, 그 활동은 작년 축제 때 해봤으니 이 부분도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메모를 해두셔야 되냐면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 메모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때? 라고 되어 있죠. 마을 주민들과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때?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질문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4, 그거 좋은 생각이야. 여기도 메모를 하셔야 되겠죠. 뭐 공감. 공감하는 부분은 다 메모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마을 축제의 주제를 고려했을 때, 해봤을 때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면 좋겠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여기는 말줄임표는 동그라미만 쳐놓고 넘어가는 편인데요. 여러분들도 말줄임표가 나오면은 문학 부분에서 특히 말줄임표가 나올 경우에는 출제가 100%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운, 뭐 이런 것들을 준다라고 하는 표현 효과 부분 문학에서는 꼭 출제하니까 말줄임표가 나오면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학생 3,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학생 3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죠. 우리 과학 시간에 했던 공기청정기, 우리 과학 시간에 했던 공기정화 비교 실험 기억나? 이끼 필터가 화학적 필터보다 미세먼지 감소율이 더 높았잖아 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부분 제가 확신해 드릴게요. 100% 출제입니다.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거냐면요. 저는 여기다가 학습 경험이라고 메모를 해놨어요. 100%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알려줄 때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선생님, 제가 어디다가 메모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은 네가 발표했을 때 또는 네가 토의했을 때 안 할 것 같은 부분에 저런 말 난 죽어도 안 할 것 같다 하는 부분에 다 메모해라. 그러면 어떻게 메모를 하게 되냐면 학생들이 하는 모든 말에 메모를 해야 돼요. 왜냐면 학생들은 회의시키면 아무 말도 안 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빼곤 다 메모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모든 것이, 모든 말이 선택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선택지는 어떤 말하기 방식, 어떤 말하기 전략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다 메모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학습 경험을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뭘 메모해야 되냐면요. 실험 결과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메모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활용해서 이끼 필터를 넣은 공기청정기를 주민들과 함께 만들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학습 경험을 활용해서 공기청정기 만드는 활동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학생이 좋은 의견이야. 무엇을 하고 있다? 공감하고 있다. 요즘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기도 하고 자, 의일이죠. 의일. 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직접 실험했던 내용을 토대로 부스를 운영하는 것이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의의. 의의를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느냐,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느냐,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느냐. 선택지 안 만들 것 같죠? 내신이면 저는 만들 겁니다. 학생 1. 그래.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마을 주민들과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지식 나눔이라는 우리 동아리의 활동 취지와도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나와 있죠. 이거 100% 시험 문제에 출제한다. 뭐냐면 어떤 단어가 핵심어냐? 어떤 단어가 핵심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동아리 활동 취지라고 하는 부분 체크를 꼭 해두셔야 되겠죠. 동아리 활동 취지랑도 부합한대요. 좋아. 그럼 뭐 이번 말 축제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 건강 지키기를 주제로 이끼 공기청정기 제작 체험 부스를 운영해 보자. 그럼 지금 학생 4가 해주는 것은 뭐냐면요. 정리, 요약, 종합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스 홍보는 어떻게 할까라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시험지를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본문을 두 개로 쪼개놨어요. 왜냐하면 이 윗부분은 뭘 얘기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부스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아래쪽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부스 홍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이 부분에 출제되는 문제와 이 부분에 출제되는 문제가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문도 이런 식으로 부분 쪼개서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학생이 현수막이 홍보 효과가 좋을 것 같아. 우리도 이번에는 현수막을 제작해보자 라고 나와 있죠. 우리도 이번에는 현수막 제작을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학생사 나도 그 말에 동의해. 동의를 해주고 있고 문구를 잘 만들면 홍보 효과가 클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 무슨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셔야 되냐면 문구와 관련된 조건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현수막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 자, 첫 번째 내용. 이끼에 공기정화 기능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사람들이 우리 부스에 관심을 가질 것 같아. 자, 이끼에 공기정화 기능이 있다는 점 알려주자. 그 다음, 그런데 현수막은 포스터와 달라서 많은 내용이 들어가면 오히려 홍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이 부분 문제로 출제는 안 됐는데 저는 충분히 출제 가능하다고 본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현수막이라고 하는 매체와 포스터라고 하는 매체 차이를 인식하고 있다. 매체 차이를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봤는데 실제로 문제화되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메모는 해뒀어요. 많은 내용이 들어가면 오히려 홍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그러므로 적은 내용, 압축적 내용 이런 내용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걸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현수막에 너무 많은 정보를 넣지 말고 몇 가지 정보만 넣어서 만들자. 지식 나눔이라는 우리 동아리 활동 취지를 넣고 부스에서 하는 체험 활동도 포함하자. 첫 번째 뭐를 넣자? 지식 나눔이라는 우리 동아리 활동 취지 넣어야 된대요. 그럼 두 번째 부스에서 하는 체험 내용도 포함하자. 그 다음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자? 대꾸의 방법을 쓰자 라고 나와 있죠. 학생 3이 패기 있게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학생이 그래 네가 저번에 만든 우리 동아리 홍보 포스터 문구도 신입생들한테 인기가 좋았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요것도 문제화 되진 않았는데 어떤 부분이 저라면 출제를 했을 거냐면 칭찬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부분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 3 이런 문구 어때? 블라블라 나와 있어요. 좋아. 그럼 홍보 문구는 이렇게 정하고 세부적인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 부분이 문제가 쉽게 나오면은 어떻게 보통 출제가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보기를 참고로 하라고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보기 안에 내용 조건 해가지고 똔똔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표현 조건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봐라. 요거를 가지고 표현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고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내용 조건을 먼저 적용을 시키시겠어요? 표현 조건을 먼저 적용을 시키시겠어요? 저는 거의 100% 뭐부터 적용을 시키냐면은 표현 조건부터 먼저 적용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용 조건은 그 줄들을 전부 다 읽어봐야 얘가 내용이 맞냐 아니냐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표현 조건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눈으로 그냥 쓱쓱 보기만 해도 인용이면 따옴표가 있어야 된다. 속담이면 좀 독특한 문장 들어가 있어야 된다. 지금 보시면 대꾸면은 쉼표 해가지고 양쪽에 대칭되는 문장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빠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뭘 할 수가 있냐면 선택지를 먼저 거르고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표현법 적용을 100% 먼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는 연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그럼 지금부터 4번에서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A의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적절한 거 고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학생 1, 토의에 전체 순서를 제시한 후 순서 언급해 준 적 없고요. 학생 3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무슨 내용 나왔다? 학습, 경험이라는 부분 제가 메모를 해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메모를 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예, 세모 정도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학생이는 학생 3에 제시한 의견이 지는 문제점이 나왔으면 제가 문제점이라고 써드렸을 거예요. 학생 4는 학생 1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있다. 내가 이해한 게 맞아? 라는 부분 안 나왔죠. 학생 4는 예상되는 결과를 언급하며 예상되는 결과 나오지 않고 의견 반박된 부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죠. 5번 다음 중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마을 축제의 주제 나왔었고요. 실험의 결과 아까 제가 실험 결과라고 메모해드렸죠. 공기청정기 제작 과정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공기청정기 제작 과정 안 나왔죠. 제작 과정과 관련된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끼 공기청정기 제작 체험 활동을 계획하게 된 배경 나왔나요? 배경 부분은 나왔었죠. 우리가 이런 이유로 학습도 해봤고 이래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나왔죠. 올해 땡땡 동아리가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 아까 나왔었죠. 작년에 진행했으니까 싫다. 그래서 제가 근거라고 메모해드린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답은 몇 번? 3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6번이 이제 저랑 풀 때 요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용 조건이 있었고 표현 조건이 있었죠. 이랬을 때 제가 뭐부터 한다? 표현 조건 먼저 적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슨 표현법을 찾아야 되냐면 대꾸라는 표현법을 찾아야 돼요. 그럼 대꾸가 없는 애들 먼저 날릴게요. 보시면 1번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마을에서 마음을 나눠요. 땡땡 동아리 체험 부스 없죠. 쉼표 없죠. 대칭되는 부분 없죠. 건강한 우리마을 만들기, 이끼 공기청정기 제작 체험 부스 없죠. 땡땡 동아리 체험 부스 세우면 여러분들의 지식과 건강을 나누어 드립니다. 있나요? 없죠. 있습니까? 이끼를 필터로 활용한 공기청정기 없죠. 쉼표 없고 대칭도 없잖아요. 지식은 나누면 기쁨이 되고 쉼표 있고 대칭되죠. 쉼표 있고 대칭되고 심지어 연세도 되죠. 저 같으면 연세법이라고 막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연세법까지는 아닌가? 어쨌든 이 부분 대칭은 되고 있죠. 그래서 대꾸법 사용된 건 4번, 5번. 그럼 읽었을 때 이제 내용 조건이 몇 개가 있었냐면은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지식 나눔이라고 하는 동아리 취지 밝혀달라. 그 다음에 우리 어떤 활동할 건지 밝히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게 안 나올 확률이 있냐면은 지식 나눔이라고 하는 동아리 활동 취지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어쨌든 홍보 문구 있기 때문에 활동 부분은 100%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지식 나눔이 나왔는지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4번에는 지식은 나누면 기쁨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됩니다. 나왔나요? 그 다음에 지식과 기쁨이 가득한 우리 마을 축제. 얘는 뭐예요? 예상과는 달리 뭐가 안 나왔다? 활동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날리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학교로 지식은 나눌수록 마을은 건강해집니다. 땡땡 동아리 지식 나눔 체험부스에서 이끼 공기청정기 만드시고 라고 나와있죠. 만들고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답은 5번. 여러분들 표현하기 문항 하나 풀어봤습니다. 이 문항도 상당히 잘 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항 구성 짜임 굉장히 좋죠. 그러면은 7번에 해당하는 나 지문 같이 읽어보고 7번 문항 따로 풀어보겠습니다. 7번 학교에서 배운 지식 우리 마을과 함께 나눠요. 땡땡 동아리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이끼 공기청정기 제작 체험 부스 운영에 전문. 여러분 전문은 이 본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야 되는데요. 뭐에 따르냐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요약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문장이 필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요. 현대인들은 바빠요. 그래서 신문을 보통 끝까지 안 읽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첫 번째 문장만 보고도 이 사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전문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 우리 마을과 함께 나눠요. 부재 땡땡 동아리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끼 공기청정기 제작 체험 부스 운영에 이래서 이제 전문 읽다가 다시 한번 읽게 됐죠. 전문 지난 9월 1일 우리 학교 땡땡 동아리는 마을 축제에서 이끼 필터를 넣은 공기청정기를 만들어보는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지식 나눔을 실천했다. 본문 지난 9월 1일 건강한 우리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마을 축제가 열렸다. 우리 학교 땡땡 동아리는 과학 수업 시간에 했던 실험 결과를 토대로 화학적 필터 대신 일기를 필터로 활용한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다. 이날 부스에는 어린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많은 마을 주민들이 방문하여 이끼 필터를 넣은 공기청정기를 만들어보는 체험을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공기청정기를 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체험 부스를 준비한 땡땡 동아리 회장은 땡땡 동아리 회장의 발언이 나왔네요. 회장의 발언이 나왔다 하는 부분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준비한 체험 프로그램에 많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 주셔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라고 말했다. 마을 주민 김땡땡 씨 나온 것도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땡땡 동아리의 현수막 홍보 문구가 눈길을 끌어 참여하게 되었는데 왜냐면 참여 동기가 나와 있는 거죠. 이런 거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학생들 덕분에 이끼에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고 공기청정기도 생겨서 좋았어요. 자, 좋았던 점도 나와 있죠. 땡땡 동아리는 이번 체험부스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이웃마을 축제도 초청되어 지식 나눔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의 전망, 계획, 예정이 드러난다. 라고 하는 거 봐두시면 좋겠죠. 자, 7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은 나에 대한 글쓰기 계획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죠. 땡땡 동아리의 활동 목적이 드러나도록 뭐가 나왔나요? 지금 지식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 나눠요. 활동 목적 드러나죠. 그래서 1번은 X 나와 있고 표제를 구체화하여 땡땡 동아리 활동 내용이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되겠다. 이끼 만드는 거, 이끼 공기청정기 나왔죠. 본문에서 다룰 땡땡 동아리 활동 내용을 요약해서 작성해야 되겠다. 제가 뭐라고 했죠? 전문은 요약이다. 본문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동아리 회장과 마을 주민들의 인터뷰를 제시하고 있죠.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 이끼 공기청정기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야 되겠다. 사실 좀 허무한 게 그냥 글을 읽기만 했어도 답은 5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7번 문항은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통합지문이라고 출제를 하고는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를 읽고 몇 개의 문제를 먼저 처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 나를 읽은 다음에 남은 문항을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번에서 10번 장문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프로젝트의 작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의문 작성하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건의문이다 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이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 클라우드 펀딩의 활용을 건의하게 된 상황을 밝혀야 되겠다. 건의하게 된 상황을 밝혀주자.
다음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을 설명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슨 방식, 정의가 사용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성하는 과정.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할 때 어려움, 장점, 이렇게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용 확인 문제가 하나 나오겠다. 그죠? 표현 방식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가라고 하는 거 이제 체크하는 문항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또 잘 보시면요. 지금 기업부터 미음까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문항이 출제가 될 것이다. 고쳐쓰기 부분이 출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문법적 지식이 있고 작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주로 틀리게 낸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감각이 있으시면요. 본인이 고치면서 글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요. 두 가지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틀리지 않은 애가 한 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번호가 답이에요. 걔가 답. 그냥 걔가 답이라고 확정하시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이제 문제 안 읽으셔도 돼요. 아예.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틀리지 않은 애가 없어요. 모두 틀린. 그러면은 문제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문항을 하나하나 다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하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출제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의 임원 1학년 이땡땡입니다. 자기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지난달 학생회에서 소방서에게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에게는 생물한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서에 도시락을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황 설명이죠. 현재 상황 설명이 되겠네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최근에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자금 조달 방식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회에서도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익명의 사람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제가 정의가 나오면 항상 체크를 해둬야 된다 라고 했었죠. 여기 나오고 있고요. 학생회가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다면 학교 홈페이지의 게시판의 플랫폼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되다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우선 프로젝트의 성격, 펀딩, 목표 금액, 펀딩 자금으로 완성될 결과물을 게시판에 올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지금 뭐가 나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냐면 과정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일정 기간을 정해 모금을 한 후 목표 금액이 달성되면 그 다음 단계죠. 그 다음 단계도 나오고 있고요. 그 결과를 게시판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할 경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답이 몇 번이라고 보셔야 되냐면요. 이때 이미 답은 몇 번이다. D입니다. 왜냐면 순서대로 제시돼요, 보통. 그래서 장점이 나와버리는 순간 답은 몇 번이다. D다. 8번의 답은 몇 거 없습니다. D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학교 일과 이외의 시간에도 후원이 가능하며 크라우드 펀딩에 무엇을 희망하는 지금 여기에 뭐가 빠져있다. 목적어가 빠져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예시로는 뭐 참여를 아니면 후원을 아니면 뭐 기부를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예측을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생회가 전하는 프로젝트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써야 되겠죠. 접속사가 잘못 사용이 되어 있고요. 끝으로 온전히 학생들의 힘으로 우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자금 부족으로 중단된 이번 프로젝트를 크라우드 펀딩으로 활용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학생회뿐만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학생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날리시고요. 중단된 학생회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적극 활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10번이나 푸시죠. 자, 기억에서 미음을 고쳐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래요. 뭐 적절한 거 찾으라가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찾아봐라. 나와 있네요.
조사 사용이 소방서에 그죠? 사용할 참여하기를 목적어니까 참여하기를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전환이에요. 아까 뭐를 넣어야 된다. 그리고 또 같은 애를 넣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이 고쳐보시면 얼마나 빨리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좋죠. 자, 9번 보겠습니다. 보기는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통 이렇게 진행이 돼요. 뭐냐면은 줄글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도표 주고요. 항상 뭐를 주냐면 인터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세트를 주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신문기사,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는 매년 2~3배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 현재 상황. 국내 최대 규모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땡땡땡의 진행 프로젝트 수가 2015년 501건에서 2018년 3,266건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숫자 장난 안 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2019년 10월에는 독도 후드티 프로젝트가 1시간 만에 목표 금액의 1000%를 달성하기도 했다.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여 의미 있는 곳을 후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성장하는 추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얘는 지금 선택지 하나짜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활용도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보시면은 지금 크라우드 펀딩 참여에 만족한 이유가 나와 있고 개선되어야 할 점이죠. 그러면 요거는 완전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선택지 2개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선택지 2개 이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요것만 체크하고 일단 넘어가시면 되고요. 전문가 인터뷰. 크라우드 펀딩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담 없이 소액이라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죠. 추가 장점. 또한 프로젝트의 홍보 효과도 높일 수 있어 크라우드 펀딩의 방식을 이용하는 프로젝트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지속적인 선장을 위해서 개선점이죠. 개선점. 의무적으로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알리고 자금 사용 내용을 공개하는 프로젝트의 의무 공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묶어두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 투명성이 있어요. 제가 묶어둔 거라서 여러분들 같이 묶어드립니다. 이 투명성 부분이랑 얘를 묶어두셔야 돼요. 이 부분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나의 이와 다 정도는 묶일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여기에 나온다 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죠. 되셨나요?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를 활용하여 최근에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통해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추세다라고 하는 거죠. 나-1을 활용하여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다는 지역사회에 기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느냐?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다를 활용하여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활용했을 때 장점. 가와 나의 일을 활용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예요? 나의 일을 활용하시면 안 되죠. 뭐냐면 개선점은 뭐예요? 나의 이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은 몇 번? 나의 이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 풀기가 상당히 쉽죠. 그래서 여기까지 합법과 작문 마무리 지어봤고요. 고1 수준에서는 1번부터 10번까지 굉장히 짜임새 있게 문제 잘 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문법 문제 빠르게 풀고 이번 시간 좀 길었지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문법에 지문 나와도 그거 안 읽고 문제 풀어요. 그러니까 문법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 분야예요. 제대로 공부만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1번 보시면은 의문 변동의 결과 의문의 개수가 달라졌느냐? 예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의문 변동의 결과 의문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는요. 세 가지예요. 첨가이거나 플러스가 되겠죠. 아니면 탈락이거나 아니면은 축약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 문법적인 부분 설명을 못 드리는 거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오는 건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저는 문제 푸는 기술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얘 두 의문 중 어느 하나가 탈락했느냐? 아니오죠. 그러면은 지금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첨가이거나 축약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풀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었습니까? 그럼 이제 따져보시면은 창박 얘는 교체죠. 얘는 교체예요. 노타 얘 축약이죠. 그 다음에 맏형 얘 축약이죠. 쓰어 얘 탈락입니다. 타라 얘 탈락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번이에요?
얘 지금 몇 번으로 가야 되죠? 2번 또는 3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부터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아니요. 여기가 이제 교체가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교체가 되는데 한 의문이 다른 의문의 영향을 받아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B 부분을 보시면은 다섯 교체가 되기는 했는데 얘는 영향을 미칠 때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럼 답은 몇 번? 3번. 엄청 빠르게 풀 수 있죠. 그다음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억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옆에다가 그대로 써드릴게요. 여러 차례 일어나기도 한다. 여러 차례 일어나기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억에 해당하는 예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해당하는 애를 찾아야 되겠죠. 여러 번 일어나는 애를 찾으면 돼요. 자, 9PG 보시면은 얘 지금 축약 한 번. 축약 한 번. 얘 작년. 얘 교체 한 번. 앙코 얘 어때요? 얘 지금 축약 한 번이죠. 장미꽃 얘 교체 한 번이죠. 그럼 썩는 뭐예요? 썩는을 아래에다 써 보시면은 얘가 석는에서 뭘로 바뀌죠? 석는이라고 하는 교체로 바뀌죠. 여러분 쌍자음이 단자음으로 바뀌는 거는 쌍기역, 쌍시옷 이런 애들이 자음 체계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음 체계표 안에서의 변화는 교체예요. 탈락이 아니라. 그래서 교체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성는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교체 2번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답은 몇 번? 답은 5번이구나. 지금 제가 제일 어이없는 문제가 13번인데요. 13번은 이거 거의 학생들을 무시한 거예요. 엄청 무시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16항 어간 음절 모음이 아오일 때는 어미를 아, 그 밖에 모음이 어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모음조화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아 하나, 어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죠. 하다의 활용해서 어미 아가 여로 바뀔 때. 그럼 여기 하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다만 여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간의 끄듬절 르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뀔 적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여기 1개, 2개, 3개, 4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요 4개 중에서 어느 하나는 2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측하시면 돼요. 이 4개이기 때문에 제시된 개수가 설명이 4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중복이 될 것이다. 중복이 될 것이다. 그럼 중복되는 애가 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높다라고 예측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파악을 해보시면 뭐냐면은 얘 지금 아죠? 어죠? 보이세요? 그 다음에 얘 지금 여죠? 얘 뭐예요? 여죠? 얘 르 나오죠? 그럼 지금 뭐냐면 3번과 4번이 겹치네? 그럼 3번, 4번 중에서 답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이 여 같은 경우에는 하일 경우만 가능하다고 했죠. 얘 뭐예요 지금? 히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여러분들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답이 너무 빠르게 나오잖아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답은 엄청 빨리 나온다. 자, 14번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틀리셔도 되긴 하는데 이거는 문법을 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틀려도 된다 문제고, 문법을 한 번이라도 배우셨으면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볼게요. 어제 무서워져. 춥더라, 덜을 사용해서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에 은을, 관형사용어미 은을 사용을 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고 있다. 관형사용어미다. 선어말어미다. 그 다음에 선어말어미 엇을 사용해서 뭐냐면은 적었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여러분들 외우셨으면 되게 쉬워요. 뭐냐면은 이거 제가 항상 문법 수업할 때 수업하거든요. 시제 부분 수업할 때 항상 수업하는 게 뭐가 있냐면 더 수업하고 수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는 at이 과거를 나타내지 않는 부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get이 미래를 나타내지 않는 부분 설명을 하고, 요거는 세트예요. 시제 부분에서 요 정도만 출제할 확률이 높다라고 수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ot은 항상 외우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외우자고 이야기를 하냐면 현재와 단절된 과거입니다. 단절된 과거. 현재와
상태 차이가 매우 높을 경우에 사용하는 선어말 어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현재까지 지속되는 과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4번 찍고 바로 넘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문법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은 여러분들 문제가 엄청 빨리 풀립니다. 제가 실제로 시험 쳤을 때는 요거 5문제가 2분 안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자, 사전 활용하기. 여기에서 여러분들 설명 들으시고 사전 문제는 앞으로 그냥 쭉 끝내시는 걸로 할게요. 자, 제다가 나와 있는데 제다 1, 2가 나와 있습니다. 제다 1, 2가 나와 있으면은 얘네는 다 뭐다? 동음, 이의, 어다 라는 거 체크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모 2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뭐냐면은 다이어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요 옆에 요렇게 을지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요게 뭐냐면은 서술어 자릿수를 나타낸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어는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어만을 요구할 경우에 뭐 목적어나 필수적 부사 같은 거 요구를 안 할 경우에는 한 자리 자릿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두 자리 서술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비워져 있는 부분 예시문 출제를 할 거다 라고 하는 거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보시면 되냐면 여기에 품사가 나타나 있다 라고 하는 거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내려가 보시면은 모두 다이어이다. 맞는 얘기고 모두 다이어고 서로 동음 이해 관계이다. 맞는 얘기 제가 하고 있고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자, 목적어 을 느리기 때문에 목적어 맞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제다 2에 제다 1에 다시 2의 용례로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재어보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문제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살짝 무시한 거예요. 여기 지금 길이 나와 있죠. 길이가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다니. 그러면 지금 답은 몇 번이다? 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5번 제다 2-1의 용례로 발걸음이 제다. 이거를 넣어주면 된다.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지금 용례가 2개가 나와 있죠. 그럼 용례는 지금 빈칸이 하나인데 용례 2개나 묶고 있다고? 그럼 용례 부분에서 답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시고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문법 문제 생각보다 쉽죠? 그래서 문법 공부는 여러분들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5번까지 빠르게 문항 풀이를 해봤고요. 여기까지는 틀릴 문제는 없어요.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몇 번 문제냐면은 2번 문제가 살짝 까다롭고요. 나머지 문제는 10번까지 어려운 문제가 없었고요. 심지어 지금 보시면은 13번 문제는 어이가 없게 풀리는 문제다. 그래서 13번은 절대 여러분 틀리시면 안 돼요. 15번까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한 문항 빼고는. 그 문항도 틀리면은 틀릴 수는 없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15번 해설을 해드렸고요.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들 비문학 지문 하나하나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요. 다른 영상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락교 류티의 학력평가 풀이 영상이었습니다.